신동엽 문학 팟캐스트 내 마음 끝까지는 내년 신동엽 시인의 50주기를 맞이해 제작했습니다. 내 마음 끝까지는 1967년 동양라디오에서 신동엽 시인의 대본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시인이 좋아했던 방식대로 팟캐스트는 학생들과 함께 녹음했습니다. 먼저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시인의 글을 낭독하고 이어서 신동엽 학회원이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무지갯빛 마음이 비단 안개 속을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에 지친 내 육신을 조용히 벗어놓고 무지갯빛 꿈길이 비단 안개 속을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끝까지, 저 지평선 끝까지. 갑갑한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쓸쓸한 여자예요. 쓸쓸한 여자예요. 쓸쓸한 여자보다도 좀 더 가엾은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예요. 노랭생 지음 갑갑한 여자보다 라는 시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류 시인이며 화가이기도 한 로랭생의 이름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었죠.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하고는 퍽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었대요. 이 시의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병들어 누워있는 여자보다 더 한층 가엾은 것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욱 더 가엾은 것은 의지할 곳 없는 여자예요. 의지할 곳 없는 여자보다 좀 더 가엾은 것은 쫓겨난 여자예요. 쫓겨난 여자보다도 더욱 더 가엾은 것은 죽은 여자예요. 죽은 여자보다 한층 더 가엾은 것은 잊혀진 여자예요. 이조시대의 여류시인 황진이는 인생은 끊임없는 이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일생은 끊임없는 이별과 또한 끊임없는 새 만남 속에서 명멸하고 있어요. 학교 가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침에 집을 떠납니다. 이때 집안 식구들과 잘 다녀와요, 잘 있어요 하며 헤어지는 것도 이별은 이별입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밖에 나간 사람도 서로를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밖에 나간 식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 사물을 보면서도 집안에 남아있는 식구들 얼굴을 틈틈이 생각합니다. 그건 이러한 가족관계가 혈연이라고 하는 뜨거운 숙명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은 이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요. 특히 고도로 기계화한 현대사회에서는 방정식이 전혀 달라졌어요. 자칫하다간 잊혀집니다. 차단기가 전후 좌우로 떨어져 내립니다. 우리의 정신은 밀폐되어 버려요. 우리의 정신을 밀폐해버리는 이 차단기들은 대개가 비정한 물질적인 화폐 냄새에 풍기는 금속들이에요. 그것이 벽이 되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 화폐나 기계보다도 더 소중한 것, 즉 정신적인 분위기, 정신적인 매력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별만이 두 사람을 잊어버림으로 갈라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붙어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해서 잊어버리지 않은 증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알아보고 이름도 기억하고 이야기도 오순도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놔두는 기억력이 즉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두 사람의 본 마음, 본 바탕 속을 흐르고 있는 깊은 마음의 강물이 문제입니다. 깊은 마음을 돈이나 보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깊은 마음은 깊은 마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매력, 깊은 마음의 정성을 지니고 있으면 영원히 아무에게도 잊혀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은 여자보다도 더욱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매력을 가지도록 애써야 되겠어요. 마음의 분위기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제 불을 끄십시다. 그리고 아늑한 밤의 손길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떠 맡겨둬요. 그럼 또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엽학회 회원 홍지혜입니다. 진송 학생이 낭독 중에 읽은 잊혀진 여자의 작가 마리 로랑생은 사실 화가로 더 유명하지요. 회색과 분홍, 하늘색 같은 파스텔 톤을 사용해 우아하면서도 슬픈 느낌의 여성들을 주로 그린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남성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내게 남자들이란 풀기 어려운 문제와도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50년의 간격 때문일까요? 죽은 여자보다 한층 더 가엾은 것은 잊혀진 여자예요 라는 구절이 제게는 사뭇 심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엾게 잊혀지는 것은 여성만의 일일까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 시의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시의 내용이 꽤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잊혀진 여자가 아닌 진정제라는 제목이었고 여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를 불어로 한번 직역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 calmant, plus qu'ennuyée, triste, plus que triste, malheureuse, plus que malheureuse, souffrante, plus que souffrante, abandonnée, plus qu'abandonnée, seul au monde, plus que seul au monde, exilée, plus qu'exilée, morte. plus que morte, oubliée. 진정제, 권태롭기보다 슬픈, 슬프다기보다 불행한, 불행하기보다 고통받는, 고통받기보다 버림받은, 버림받기보다 세상에 홀로 있는, 세상에 홀로 있기보다 쫓겨난, 쫓겨나기보다 죽어있는, 죽은 것보다 잊혀진. 어떠셨나요? 제게는 전혀 다른 시로 느껴집니다. 여성이라는 특정한 정체성이 빠지니 시대와 성별을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인이 살던 시대에는 프랑스 시를 일본어 번역본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 원문과 이렇게 다르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잊혀짐이란 무엇일까요? 잊혀진다는 것은 잊혀진 이의 잘못일까요? 50년 전 신동엽 시인은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기계가 벽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막아버리기에 함께 있을지라도 서로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인 지금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과 일상의 사진을 매 순간 SNS에 올리고 노출합니다. 꼭 나를 좀 봐줘, 나를 사랑해줘 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블루스크린 속에서의 외침은 공허하게 돌아옵니다. 시대를 떠나 우리 모두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발버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동엽 시인은 물질 문명에 맞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물이 흘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마음의 매력과 정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생명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엄하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가 소모품으로 전락한 시대에 생존 경쟁으로 급급한 사회 속에서 이 믿음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고귀함을 망각하면 죽음보다 더한 잊혀짐이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도구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존재의 고귀함을 잊지 말아야 타자 존재의 고귀함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은 신의 현시라고 했습니다. 신처럼 고귀하고 경이로운 것이 타자의 얼굴에 나타난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타자와 내가 만났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잊혀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동엽 시인의 말씀처럼 깊은 마음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을 흐르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